은퇴하면 세계 여행 가야지. 돈 좀 모아놓고 나중에 즐겨야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의 고통을 꾹 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안타까운 거래를 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젊고 건강한 오늘을 팔아서 늙고 병든 미래의 시간을 사고 있습니다. 60세, 70세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에펠탑을 보는 게 정말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때 가서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소화가 안 돼 맛있는 것도 마음껏 못 먹는데요.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유예된 삶입니다.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삶이죠. 우리는 그동안 쇠뇌당하듯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오래 일해라, 바쁘게 살아라.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남자는 이 모든 상식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바쁜 것은 미덕이 아니다. 바쁜 것은 그저 생각하기 귀찮아서 몸을 굴리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전 세계 수천만 직장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한 베스트셀러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 제목만 보고 오해하십니다.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 놀고 먹는 법? 그런 꼼수가 어디 있어.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놀면서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얄팍한 기술서가 아닙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늙어 죽을 운명인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내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혁명 선언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저 꿈을 걷는 자만의 독보적인 시선과 해석으로 이 책이 감추고 있는 시간을 해킹하는 시스템 설계법을 여러분의 뇌리에 깊숙이 박아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서는 자칫 게으르게 살아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 책의 내용을 꿈을 걷는 자의 철학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한 핵심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지막 정리가 여러분을 단순한 한량이 아닌 존경받는 시간의 주인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소모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즐길 것인지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뉴 리치 대 유예자. 팀 페리스는 인류를 두 가지 종족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예자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은퇴 이후로 미루죠. 지금은 고생해야 되라며 30년, 40년을 회사에 바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뉴리치입니다. 이들은 은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중간중간에 미니 은퇴를 즐깁니다. 그들의 목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기동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1억을 받는데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가족 얼굴 볼 시간도 없는 A와 연봉 5천만 원을 받지만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원할 때 언제든 가족과 여행을 갈 수 있는 B. 누가 더 부자이고 행복하겠습니까? 기존의 상식으로는 A가 부자입니다. 하지만 팀 페리스의 기준은 그리고 진짜 인생의 기준에서는 B가 압도적인 부자입니다. A는 돈은 많지만 시간의 노예이고 B는 돈은 적을지 몰라도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뉴 리치는 나중에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지금을 삽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행복을 나중으로 미룰 겁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쁨은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리고 뼈를 때리는 문장입니다. 당신이 바쁜 이유는 중요한 일을 골라내기 귀찮아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적 게으름이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는 김대리를 보십시오. 그는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팀 페리스는 그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봅니다. 진짜 능력자는 중요한 일만 딱 처리하고 칼퇴근합니다. 우리는 바쁨을 훈장처럼 여깁니다. 나 요즘 너무 바빠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건 자랑이 아니라 당신이 시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과 활동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이메일에 답장하고 의미 없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바쁜 것은 생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겁니다. 앉아서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 중 내 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 빼고는 다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제거하라. 파레토 법칙의 극단적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바쁨에서 탈출할까요? 정답은 제거입니다. 팀 페리스는 파레토의 법칙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라고 주문합니다. 결과의 80%는 원인의 20%에서 나온다. 당신 회사의 매출 80%는 20%의 무량 고객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당신 스트레스의 80%는 20%의 진상 고객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불평만 많은 하위 20% 고객을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들과 실랑이 할 시간에 상위 20% 고객에게 집중하십시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성과의 80%를 만드는 핵심 업무 20%만 남기고 나서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거나 위임하거나 무시하십시오. 그래도 어떻게 일을 안 해? 라고 반문하시겠죠. 그게 바로 시스템에 길들여진 생각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모든 이메일에 답장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전화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팀 페리스는 심지어 중요하지 않은 일은 대충 하라고까지 조언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십시오. 이것을 저정보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뉴스, 연애 가십, SNS 이거 안 본다고 당신의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쓰레기 정보로 뇌를 채우지 마세요. 자동화하라. 당신이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어라. 뉴 리치의 핵심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가치가 창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뮤즈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당신이 가게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갑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사장이 아니라 그냥 가장 힘든 알바생입니다. 팀 페리스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라고 말합니다. 주문, 배송, 고객 응대까지 당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게 설계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말하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십시오. 엑셀 매크로를 배우든 프로그램을 쓰든 아니면 인도나 필리핀의 가상 비서를 고용해서 잡무를 넘기십시오. 내 돈 주고 비서를 써? 네, 쓰십시오. 당신의 시급이 3만 원인데 시급 1만 원짜리 비서에게 일을 맡기고 그 시간에 10만 원짜리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이득입니다. 핵심은 자신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갈 때 당신은 회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 마감 시한이 기적을 만든다. 업무 시간을 줄이는 또 하나의 비법은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난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그 일을 하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내일까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든 내일까지 해내죠. 심지어 퀄리티는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딴짓을 합니다. 근무 시간이 8시간이니까 8시간 동안 늘어지게 일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살인적인 마감 시한을 부여하십시오. 이 보고서는 1시간 안에 끝낸다. 그리고 알람을 맞추십시오. 벼랑 끝에 몰린 집중력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2시간 만에 끝내고 나머지 6시간은 당신의 인생을 위해 쓰십시오. 상사가 눈치 준다고요? 성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택근무를 요구하거나 이직하십시오. 두려움을 설정하라.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꿈꾸고 창업을 꿈꾸고 세계 여행을 꿈꾸지만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팀 페리스는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두려움 설정을 제안합니다.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시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퇴사했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면 모아둔 돈 2천만 원이 날아가게 된다.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시 취직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적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어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죽지는 않네. 회복할 수 있겠네. 최악의 상황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복구할 대책을 세우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인간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알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10년 뒤에 후회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해방, 사무실을 탈출하라. 마지막 단계는 물리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는 해방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팀 페리스는 이것을 위해 회사의 재택근무를 제안하는 협상 시나리오까지 책에 써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하루, 그 다음엔 이틀, 성과를 보여주며 점차 사무실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건 해외에 국한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참고 가능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굳이 강남의 비싼 오피스텔에 살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당신의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삶의 질은 2배로 올라갈 겁니다. 발리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일할 수도 있고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뉴 리치의 특권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없애는 것. 이것이 당신의 연봉을 실질적으로 2배에서 3배 올려주는 마법입니다. 자, 오늘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아마 누군가는 일하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선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딱 이 2가지만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시스템보다 목표가 먼저입니다. 팀 페리스는 4시간만 일하라고 했지만 무작정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줄이는가입니다. 나는 남는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이 치열한 생각이 선행되지 않은 채 노동 시간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시간은 무의미한 킬링 타임, 즉 유튜브 보기, 게임하기로 증발해 버릴 뿐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입니다.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먼저 세우십시오.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자유 시간은 축복이 됩니다. 둘째, 진정한 자동화는 타인에게 기여할 때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뮤즈, 즉 자동화 수익 모델을 나 혼자 꿀 빨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이 시스템은 결국 누군가에게 가치를 줬을 때만 돌아갑니다. 내 물건이, 내 서비스가 남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그들이 지갑을 엽니다. 내가 없어도 고객이 만족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즉,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없을 때도 고객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지독한 이타심이 필요합니다. 나만 편하자고 만든 시스템은 금방 무너집니다. 남을 돕겠다는 기버의 마음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십시오.
그 마음이 클수록 여러분은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버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을 쳇바퀴에서 끌어내리는 강력한 해방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거는 자는 여러분이 일의 노예가 아닌 시간을 지배하고 그 시간으로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가장 자유로운 지도를 들고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